2022학년도 수능 완성 제10강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잇 아웃인데 이 글은 건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건물을 인식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옆에서 건물을 도로에서 바라볼 때, 옆 건물에서 볼 때, 비행기 위에서 볼 때 서로 건물의 모습이 각기 다르고 그것은 이제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you walk around or outside the building, 건물의 밖을 걸어 다니게 되면 you will be aware of, 뭐뭐서 인식하다 이런 얘기죠. It's over its front side만, it는 바로 그 건물의 빌딩이 되겠죠. 빌딩의 서로 다른 측면 각각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게 되고 you'll perceive, 인지하게 된다. Each of those sides, 그 측면의 각각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뭐뭐로부터 from a particular vantage point, vantage point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vantage point는 시사용어에서는 군사적으로 좀 유리한 우위 같은 거, 유리한 점을 vantage poi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라보기에 좋은 지점을 가리키는 거니까 시점, 바라보는 곳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 특별한 시점으로부터 볼 때 이 각각의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 If we standing at street level 하면, 자, 거리 수준에서 당신이 서 있는다면, looking up, 뭐뭐 하면서, skyscraper인 도쿄에는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거리에 서 있는다면, the side of the building, 거리의 측면은, 그러니까 도로에서, 거리에 서서 고층 건물 위를 쳐다볼 때 그렇게 되면 건물의 측면은 will appear, 뭐뭐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As a great looming, 롬보이돌 하면, 자, 롬보이드 폼이 되겠죠. 자, 롬보이드 폼 하면 굉장히 루밍 하면 어렴풋이 쭉 다가오는, 어렴풋이 보이는, 나타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렴풋이 나타나는 커다란 장사방형 형태로서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장사방형은 마른 목걸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테헤란로, 강남의 테헤란로나 이런 데서 도로에서 거리에서 위를, 하늘을, 건물 위를 쳐다보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겠죠? 그게 바로 장사방형이 되겠습니다. 좀 마른 목골 형태. 자, whereas 반면에, whereas 접속사니까 그 안에 if가 이끄는 부사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ide of the same skyscraper from adjacent skyscraper, adjacent 하면 인접한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단어죠. 가까운 인접한 고층 건물에서, 옆 건물에서 이런 얘기죠. 똑같은 그 고층 건물의 측면을 바라본다면 옆 건물로 가서 옆에 있는 건물을 보는 거야. 그러면 we will be aware of, more aware of its horizontal span 하면 수평의 너비를, 그 벽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수평의 폭을 더욱더 여러분들은 잘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from an airplane flying over the building, 건물 위를 나르는 비행기로부터 보게 되면 the vertical wall, 수직의 벽이, vertical 하면 horizontal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수직의. 이러한 벽이 may be completely invisible 하면 수직의 벽이 invisible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죠. 거의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위에서는 그 옥상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수직의 벽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 자, 이거 조심하고, you may be aware of the building's roof. 자, 건물의 지붕만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have the co-intend는 같이 염두에 두는 거니까, 자, 실제로 보이지 않아도 옥상에서 이렇게 지붕이 보이고, 그 밑에 어떤 모습일까를 벽을 같이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벽이냐면 stretching down to the street, 거리 아래로 쭉 뻗어져 있는 벽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지붕을 보게 되는 거죠. 자, each of perceiving the skyscraper 하면 이렇게 고층 건물을 인식하는 그런 각각의 방법은, 자, 도로에서 바라볼 때, 옆 건물에서 볼 때, 하늘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건물을 인식하는 각각의 방법은 its own validity, validity는 타당성, 유효성 이런 뜻이 되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유효성을 갖게 된다. 유효함, 그죠?
타당성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서 건물을 바라보는 각각의 방식이 나름대로 다 각각의 어떤 타당성과 유효성을 가지게 된다. From a particular vantage point, 특별한 그 시점으로부터. 그 시점은 바로 it arise여서 it는 바로 skyscraper가 되겠죠. 자, 이거는 skyscraper를 고층 건물이죠. arise는 시야에 들어오다 이런 뜻이 arise from. 고층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는 그 각각의 바라보는 지점. 그죠? 이 시점으로부터 나름대로 모든 건물을 인식하는 각각의 방법은 나름대로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볼 때, 옆 건물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도로에서 바라볼 때 모습이 나름대로 건물의 유효성을 다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no one aspect, 어떤 하나의 단면도 is more truthful than another, 다른 단면보다 another aspect가 생략된 거야. 더욱더 진실된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측면도 다른 어떤 측면보다 더 진실되다. 그건 아니죠. 각각의 보여지는 고층 건물을 바라보는 각각의 측면들이 나름대로 다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어느 한 측면이 다른 것보다 더 진실되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니까 aspect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국가 형태, 과거든, 자, 19세기 이전이든 19세기 이후든 20세기까지 들어와서도 국가 형태들이 계속 불안정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특히 후반부에는 1990년에 소련의, 그 당시에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책에서. 그 개방 정책인데 그걸 펼치면서 소련이 굉장히 소련의 위상 국가들이 전부 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등 다 붕괴돼서 이제 각각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여기 국가가 형태가 불안정한 형태로 계속 쪼개지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Even with emerging nationalism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민족주의, emerging, 출현이죠. 나타나는 거야. 출현과 더불어서조차도 there were great flexibility in the shape of state. state는 국가죠. 상태란 뜻도 있지만 국가 또는 주 이런 뜻도 있죠. 각 국가의 모양의 형태가 굉장히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유연성이 존재하였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were formed, 형성되었다. 자,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형성되었다. 뭐뭐로부터야? Federation of a Smaller State, 작은 국가의 연합 형태로부터 독일과 이탈리아가 결성이 됐고, in the Middle East, 중동에서는 이전에 오토만 제국 유럽 전체를 뭐 이렇게 아주 호령했던 그런 제국이죠. 이전에 오토만 제국이 나중에는 was divided up, 다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래서 into protectorate 하면은 피보호국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식민지 국가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국가들, 여러 식민지 국가들과 새롭게 형성된 국가들로 전부 다 쪼개 나누어진 거예요. into 결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이스라엘이 에디션 추가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whose, 이 국가들의 경계선이 이런 얘기죠. whose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소유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런 피보호국가, 즉 식민지 국가와 새롭게 형성된 국가들의 경계선이 이런 얘기죠. 협상되어지거나 were imposed, 다시 강요되어지기도 했고, 따라서 inherently,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unstable,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도 좀 같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til the later par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말쯤 됐을 때, 20세기 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아마 1990년 정도의 전후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유럽에서조차도 there were change in border, 국경선에 변화가 있었고, names of state, 국가의 이름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as happened, 일어난 것처럼, 특별히 발칸반도 지역에서 일어난 것처럼. 자, with a breakout, 와해죠. former 유고슬라비아, 이전의 유고슬라비아가 와해되면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 슬로베니아,
그 여러 가지 국가들로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여러 가지 국가들로 이제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있는데 여러 국가들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한 3개, 4개 국가들로 분할이 됐어요. The failure of Soviet communism in the 1980s, 1980년대에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은 profoundly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스테이터스 지위 상태에 previously satellite Soviet state 하면 이전에 소련의 위성 국가들,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이러한 이전에 소련의 위성 국가들의 어떤 지위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뭐뭐함에 따라서 그들이 이 국가들이 위성 국가들이 gained 독립을 얻게 됨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그 위성 국가들이 또 특히 러시아도 굉장히 우크라이나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들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지금 이제 분할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있죠. 투르크메니스탄도 되어 있고 등등 이름이 러시아 언어로 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로 이렇게 쪼개어져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아마 접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굉장히 국가 형태가 불안정한 19세기에 20세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여기 나와 있는 TCKS라고 하는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American Anthropological 인류학의 이런 뜻이죠. 어소시에이션은 협회고 미국 인류학 협회는 predicted 예측을 했다. 뭐라고 예측했냐면 대신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적 접속사가 되겠죠. 자, predict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접속사고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져와야 되겠죠. Anthropology 인류학이 would begin to place great emphasis on 하면 자, 이거는 무엇의 중요성을 부여하다 이런 수거가 되겠죠. 여기서 emphasis 대신에 stress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강조란 뜻입니다. stress. contemporary world 되면 오늘날의 세계와 글로벌 체인지, 국제적인 변화 이러한 것을 대단히 강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인류학이 오늘날의 세계와 국제적인 변화,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국 인류학회가 예측을 했죠. 그리고 이것에 강조하게 될 것 동사 1로 보고 그다음 동사 2가 됩니다. 더욱더 interdisciplinary disciplinary 하면 discipline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 알죠? discipline 하면 이건 학문이란 뜻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규율이란 뜻도 있고 교육이란 뜻도 있고 자제력 같은 여러 가지 뜻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interdisciplinary 학문 간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학문 간에 서로 얽혀져 있게 될 것이고 begin to investigate and에서 문장이 끊어지죠? 그래서 동사 3이 되겠습니다. 자, comparative global perspective 하면 그 다음에 global interdependence 그 다음에 internationalism 이렇게 되어 있죠. rationaliz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한 세계적인 그런 관점, 비교를 통한 세계적인 관점과 국제적인 관점과 세계의 상호 의존성과 그 다음에 internationalization은 국제화 이 세 가지를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one example of this new direction 이러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인류학 연구의 방향에 대한 한 예는 investigation of global nomad nomad는 유목민이죠. 세계 유목민들에 대한 조사였다. 무엇을 포함하여 제3문화 아이들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제3문화 아이들이라는 것은 외교관 자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그러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문화 아이들을 포함한 그래서 세계 유목민 계속 이주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유목민에 대한 조사가 한 예가 된다. 자, Otis K 하면 이 세계의 제3문화 아이는 is a person 이러한 아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아이냐면 who has spent a significant part of his or her
developmental years 하면 outside of parents culture 하면 자 그러면 significant 상당한 부분이죠. 자신의 발달하는 그런 기간들 중 상당한 부분을 부모님들의 문화 밖에서 시간을 보냈던 아이를 TSK 즉 제3 문화 아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Anthropologist의 인류학자인 루스 히어 어셈씨는 found that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이죠. 목적어가 되는 명사를 접속사고 people living abroad 자 이게 주어고 living abroad 하면 주어를 꾸며주는 거죠. 해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natal country 자기가 태어난 나라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일단 묶어서 가로로 묶어놔 주세요. 이렇게 이거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was distinct 아주 뚜렷이 구별된다는 얘기죠. 형용사 enough to에 뭐뭐 할 정도로 subculture 하위 문화나 제3 문화를 enough to form 형성할 정도로 충분히 아주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뚜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The studies 이게 주어고 carried out 주어를 꾸며주는 과거분사죠. Anthropologists and other social scientists on this case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TSK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연구가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실행된 연구야? carried out 하면 실행되어진 연구가 되겠죠. 인류학자나 다른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실시되어진 연구가 되겠죠. 누구에 대한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한 이 연구는 이게 동사가 됩니다. 자, studies 주어, are가 동사가 되는 거야. of particular relevance 하면 of 플러스 추상명사 이렇게 나오면 이건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되죠. 그래서 of use 하면 우리가 useful, 유용한 이렇게 쓰듯이 자 그래서 relevance 하면 타당성, 관련성 이런 뜻이니까 매우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because 타당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독특할이 많지 are suited for야 딱 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삶에 대해서 오늘날의 점점 더 세계화된 사회의 삶에 딱 적합하게 들어맞아 있기 때문에 이 TSK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한 인류학자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실행되어진 그러한 수행되어진 연구는 굉장히 타당하다는 얘기죠. 관련성이 있다. 자, TSK 이 제3문화 아이들은 are poised to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take on은 떠맡다인데 다른 말로 하면 assume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assume은 가정하다, 상정하다의 뜻도 있지만 뭐뭇을 떠맡다, 의미를 떠맡다, 색채를 띄우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어떤 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future roles as cultural bridge 하면 문화적 가교로서의 미래의 역할을 떠맡게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아이들이 오늘날에 점점 더 변하는 세계 사회에 적합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문화 가교로서의 미래의 역할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따라서 Anthropological Study of Global Nomad embedded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in the study of ever expanding globalization process 하면 끝없이 확장되는 팽창하는 세계화 과정의 연구와 결부되어진 embedded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결부되어져 있는 그러한 세계 유목민에 대한 인류학 연구는 이런 얘기죠. 따라서 굉장히 점점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O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되니까 이것은 굳이 바꿔준다면 increasingly important 이렇게 문장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TSKS라고 하는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계몽주의 과학의 절대진리 추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the West, since the time of 르네 데카르트 시대 이후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시대 이후에 서양에서는
The cognitively based transcendent aspect of being human 이렇게 돼 있죠. cognitively based 하면 인지를 바탕으로 한 초월적인 측면이죠. 인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성적 판단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죠.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인지적 바탕으로 한 인지를 바탕으로 하고 초월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have been privileged over죠. 이것은 privilege는 특권을 주다니까 특권을 받아왔다 그러냐, 누려왔다 그런 얘기죠. 자, the more immanent 하면 더욱더 내재적이고 corporeal 하면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죠. 내재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 그러한 측면보다 여기서 원스는 바로 aspect를 받는 게 되겠죠. 이러한 측면보다는 자, 인지를 바탕으로 한 초월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측면이 더 많은 특권을 얻어왔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모습보다는 This can be explained by in part by enlightenment pursuit. enlightenment 하면은 계몽주의죠. 이것은 설명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계몽주의의 추구에 의해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unquestionable truth 하면 자, 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의 추구가 되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러한 추구에 의해서 이것은 잘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적 판단,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 그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과학을 너무나도 선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 수학자들, 전부 다 과학을 신봉을 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Enlightenment Science, 계몽주의 과학은 noticed, 주목을 했다. How sensory awareness가 주어가 되고요. afforded가 꾸며주고, 자, afford란 단어를 잠깐 보면 뭐뭐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자, 기부에 제공하다 이런 뜻을 갖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 afford의 용법을 보면 afford A, B 합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가 되면 A는 be afforded B가 되겠죠. A는 B를 제공받다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to the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대해서 기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신체에게 제공되어진 그러한 감각적인 인식, 육체적인 인식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결함이 어떻게 결함이 있는지를, 얼마나 결함이 있는지를 주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감각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신체에 제공되는 감각에 대한 인식. 이건 과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감각적 인식이 얼마나 결함이 있을 수 있는지를 주목을 했다. We mistake A for B, A를 B로 오인하다. 우리는 도로에 있는 얼음을 유리로 오인을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we perceive the pool. 자, 물 웅덩이를 인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물 웅덩이가 deteriorate into 하면 악화되다 이런 뜻인데, 무엇으로 변하는 거죠, 나쁘게. 신기루로 변하게 되는 물 웅덩이를 인식을 하게 되고, we watch the sunset in the western horizon. 서쪽의 수평선에 지는 해를 우리가 바라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 해가 circle earth,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동설 이전에 그 천동설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느낌으로만 이해했던 것을 계몽주의 시대가 출현하면서 이 과학이 굉장히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그 시대에 대한 느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our experience of quality such as color, weight, dimension, taste 하면 색깔과 무게와 크기와 취향과도 같은 이러한 특질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is subject to 뭐뭇에 영향을 받다 이런 뜻이죠. 영향을 받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개인적 해석에 영향을 받게 된다.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Our ears, 우리의 귀는 또 are not refined,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세련되지 못했다. to hear certain pitches 특정한 음역을 들을 정도로 충분히 세련되어 있지 못하다. 작은 소리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죠. 개들은 우리의 몇십 배 이상을 들을 수 있지만 nor can our eyes no아가 나오면 앞에도 역시 부정어 다음에 주어도 역시 뭐뭐 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의 눈도 microscopic phenomena 아주 미세한 현상들을 볼 수 없게 된다. in light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감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과학적 진리적 진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감각적 육체적인 접근을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계몽주의 시대적 관점에서 in Enlightenment Science 계몽주의 과학은 aspire to 갈망하는 거죠. Go beyond the ability of such embodied constraint 하면 embodied 몸에 구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런 얘기죠.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제약 그러한 내재된 우리 신체적인 제약의 능력을 넘어서고자 갈망을 했다는 얘기죠.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자, immutable 하면 mutable이 변화 가능한 우리가 mutant 하면 돌연변이를 가리키죠. immutable 불변의 그런 확실성 우리 세상에다 불변의 확실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불변의 확실성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unquestionable truth 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와 불변의 확실성 전부 다 계몽주의 시대의 과학의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The instrument for doing so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was deemed 뭐뭐로 간주되다라는 얘기죠. 간주되다. 뭐뭐로 간주되다. Our reasoning mind 우리에게 추론하는 생각, 추론하는 사고로 간주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through exacting training and the use of scientific method 하면 아주 힘든 훈련과 과학적 방법의 사용을 통해서 가로로 묶어주세요. 전치사고 which could discover such absolute truth 그러한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추론적 생각이라고 간주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제한적 능력을 넘어서 불변의 확실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수단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추론적 생각이다. 추론적 사고다. 라고 간주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추론적 사고는 힘든 훈련과 그 다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글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 추론적 사고, 불변의 확실성, 자, 의심에 없는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절대적 진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항상 이렇게 빈칸에 대한 내용이나 주제나 요지를 찾아 나갈 때는 반복되는 어구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라는 점을 여기서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살짝만 올려볼게요. 자, 이 4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소비에 대한 그 소비자 경험보다는 소비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대량 소비를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소비자 경험보다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키워드는 대량 소비, 여기 나와 있는 mass consumption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consumption, 소비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has been primarily concerned with 뭐뭐가 관련이 있어 왔다는 얘기죠. 주로 뭐뭐가 관련이 있어 왔다. A celebrated variety of this process known as죠. 자, 처음에는 mass consumption, 대량 소비라고 알려진 이러한 과정에 아주 유명한 하나의 그러한 그 종류, 여기서 품종이라는 개념이죠. 종류가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량 소비라고 알려진 과정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Although this term, 이 용어는 is little used today, 오늘날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소비자 연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다음에 보호로 나와 있죠. 자, interest in이죠. 뭐뭇에 관심을 가진 상태로 남아있다. as ever니까 뭐 한결같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오늘날의 광범위한 성향, 여기서 propensity 성향, 경향이 되겠죠. 이거는 tendency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성향이니까 to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죠. 뭐뭐 하려는 성향.
spend sometimes 시간을 보내는 거죠. staggering amount of money. 자, 때때로 가로로 묶고 부사니까 staggering amount of money. staggering은 비틀거리는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spend 소비하려는 성향이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자, 인기 있는 상품과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때때로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소비하려는 서양에서의 그런 오늘날에 널리 퍼져 있는 성향에 계속 관심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량 소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량 소비. 그러니까 핵심을 짚어나가야 돼. 게다가 most of the research, 대부분의 연구와 이론은 이러한 대량 소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와 이론은 as centered,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그 대량 소비의 맥락과 계속 맥락 또는 그 환경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on its background 가로를 묶어주세요. 그것을 배경으로 그러한 소비의 배경에 있는 바로 사회적 개인적 조건 이러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집중을 이러한 그 소비의 환경에 그러한 맥락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걸 배경으로 그러한 소비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개인적 조건들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르니 거기에만 집중을 하였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소비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이 그러한 소비의 맥락과 그 다음에 사회적 조건과 개인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결국 그러한 대량 소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사회적, 개인적 조건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with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와 있는 부대성 분사구문이죠. 다소 많은 연구들이 has been done, 이루어지면서라는 얘기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On the first,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전자, 즉 사회적 상황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채로라는 얘기죠. compare with, 후자의 경우보다 개인적 상황보다는 자, 전자의 상황, 즉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with more work having been done,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맥락과 환경의 상황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초점 맞춰야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consumer experience, 소비자들의 경험은 다시 말해서 개인들의 경험은 이런 얘기죠. has been in comparison,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다소 little studied, 연구가 덜 되었다는 얘기야. 특별히 from the angle of leisure activity, 여가 활동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angle은 perspective, 관점 이런 개념이죠. 이러한 여가 활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그 소비자들의 어떤 경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량 소비와 관련돼서만 계속 연구가 이루어졌고 개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도 개인의 경험이 연구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여가 활동의 관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의 관점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게다가 there is in the literature on mass consumption, 이건 가로로 묶어주세요. 자, literature는 문헌이라는 개념이죠. 문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놓고 무엇에 대한 대량 소비에 대한 문헌에서도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향이야? to say little about leisure 하면 여가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other than 하면 뭐뭐 이외에 이런 뜻이죠. 뭐뭐 이외에. to relate it, 이 여가를 to such consumption, 그러한 소비와 자, 여기서 relate A to B죠. A를 B와 연관이 있다. 이 여가를 일반적으로 소비와 연관 짓는 것 이외에 이런 얘기죠. other than, 뭐뭐 이외에 여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했었다. 어디에? 대량 소비에 관련된 문헌에서조차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가가 설령 나오더라도 그것은 대량 소비와 관련될 경우에만 언급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하면 다음에 빈칸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런 얘기죠. 이것은 has caused impression among some observer, 일부 관찰자들 사이에서 impression과 대선 동격이 되겠습니다. 동격의 접속사 명사절이 되겠고, 자, 이러한 인상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어떤 인상이냐면 대동격이죠.
자, 대량 여가죠. experienced by way of 뭐뭇을 통해, 이거는 through 이런 개념이에요. 대량 소비를 통해서 경험되는 그러한 대량 여가 활동이 유일한 여가 활동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여가 활동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신에 관련돼서는 이건 삽입 문제 같은 거, 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 조심할 때 중점적인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가 활동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는데, 여가 활동에 대한 얘기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소비와 관련돼서만 언급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관찰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대량 소비를 통해서 경험되는 대량 여가 활동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여가 활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impression하고 대턱은 동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성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dating to로 연결되죠. 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 여기에는 dating to, 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 at least 하면 최소한 influential anthology는 논문집이죠. assembled가 꾸며주는 거고, 편집된 1958년에 에릭 레베리와 로프 메이슨에 의해서 편찬된, 묶여진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논문집. 여러 가지 anthology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각조각 되어 있는 거를 묶어온 거를 우리가 anthology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편집, 모음집이 바로 anthology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최소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커다란 골자는 뭐냐면 소비자 경험보다는 소비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대량 소비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대량 소비를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들의 여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경우에도 그 여가가 결국 대량 소비와 관련이 있을 때만 언급이 되어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대량 소비에만 중점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